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옆집 언니 코칭 살롱 7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7번째 이 시간에는 학습을 이끌기 위한 26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설계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 사례를 코칭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그럼 모두 같이 출발! 오늘은 run-이라는 사이트에서 저스틴 페리만이라는 사람이 올린 학습을 유도하는, 도와주는 26가지 기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습을 이끄는 26가지 기술, 그래서 첫 번째 커넥트부터 보시면 학습자들의 목표와 내용 사이를 잘 연결하도록 도와라. 두 번째는 비긴입니다. 당신의 수업에서 기초 정보들로 시작을 해봐라. 세 번째는 build. 복잡한 구체적 지식을 기본 정보 위에 수립을 해라. 네 번째는 provide. 학생들의 생각을 연결해줄 기법을 제시해라. 다섯 번째는 establish. 내용에 대한 문맥을 설정해라. 여섯 번째는 scaffold. 학생들이 정보들 간의 차이를 생각하도록 질문해라. 일곱 번째, 그룹. 학생들이 학습을 모니터하도록 모둠해라. 여덟 번째, 디스플레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제시해주고 학습자가 단계를 빼거나 추가하여 설정하도록 해라. 아홉 번째는 타임.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하는 데 드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라. 열 번째는 demonstrate. 그들이 이해했는지 자주 질문해라. 11번째는 interview. 학생들이 내용을 서로 설명하도록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라. 12번째는 draw.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노출하도록 도와라. 13번째는 prove it. 학생들의 가설과 아이디어가 유효하도록 격려해라. 14번째는 communicate.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도록 도와라. 15번째는 guide. 학생이 수용 가능한 대답을 제시해라. 16번째는 don't skip. 학습자의 발전을 확신하여 가이드를 철저하게 제시해라. 17번째는 allow. 학생들 간의 이해의 차이를 허용해라. 18번째는 watch. 학습자를 유의 깊게 관찰해라. 그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해라. 19번째는 give. 학생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이해하도록 시간을 주되 답을 말해주지는 마라. 20번째는 connect. 두 번째 connect이죠. 다양한 중요점들을 연결하기 위한 복잡한 질문을 해라. 21번째는 through.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라. 22번째는 free. free thinking board를 주고 질문과 아이디어를 더하도록 해라. 23번째는 sticky.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더하도록 포스트잇을 제공해라. 24번째는 invite. 수업의 마지막에 학생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볼 참여자를 초대해라. 25번째는 hint. 힌트를 줘라. 26번째는 red light. 빨강색이나 초록색 종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훈련 속도를 늦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러한 26가지의 가이드 내용을 들어보니 교수자, 누군가를 가르치고 촉진하고 지지하는 이 교수자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대략적인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이 26가지에 대한 어떤 각각의 사례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서 코칭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두 번째 항목입니다. begin. 이 begin이라는 항목.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기본 정보를 줘라 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당신의 수업에서 기초 정보들로 시작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걸 구성해야 할까?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데 모아줄, 그리고 교수자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모았던 어떤 정보들에 대한 전달하는 시간이 첫 번째로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러한 정보,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기본적인 정보의 수준을 같이 공유하고 맞춤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깊은 이해와 깊은 성찰로 보다 구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build라는 건데요. 복잡한 구체적인 지식을 기본 정보 위에 수립을 해라. 저는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수업을 구상할 때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begin, 그러니까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 이론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마지막에는 이 이론이나 구체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들을 순서대로 맨 처음에 사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식 알아보고 이론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 알아보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 알아보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아이들에게 어떤 개념을 체계적으로 심어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 세 번째 build에서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scaffold라는 건데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비계라는 뜻인데, 이 비계라는 뜻은 어떤 건축학 용어거든요. 그래서 건축학에서 비계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지탱하는 어떤 그런 막대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건축학에서 파생된 이 스캐폴드라는 이 단어를 교육학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견고하게 이해를 돕는 과정. 그래서 이 견고한 이해를 위해서 또래의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스캐폴딩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캐폴드 6번째 항목을 보면 학생들이 정보들 간의 차이를 서로 질문해 봄으로써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 게 있었어? 라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 학령기 전 친구들한테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인데요. 선생님이 앞에서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5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랑 같이 놀았던 경험을 끄집어내면서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그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순간 5분 동안 말했던 선생님의 어떤 내용을 이해 못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이해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스캐폴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째, 학습자
교습자가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 라는 건데요. 이 교수자들은 사실 기다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빨리 정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혹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을까, 위축되지는 않을까 여러 등등의 고민들로 이 아이가 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서 답을 자꾸 이끌어 주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도 사실 그렇게 정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26가지 기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하기 이전에도 그런 어떤 염려를 뒤로 한 채 아이에게 격려하고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전달해 주며 충분하게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10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굉장히 쉽게 잘 전달을 했고 사례들도 충분히 제시하면서 아이들이 다 이해한 듯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한 번 더 질문으로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을 할 때 너 되게 잘한다. 너 정말 영재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이 세운 가설이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그 순간 이미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격려한 게 되어버립니다. 지원한 게 되어버리고요. 촉진한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의 가설과 아이디어를 유의 깊게 보고 교수자가 좀 필기를 해놓았다가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관찰해서 아이에게 그 교수자의 어떤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학습 환경에서의 격려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22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면 칠판을 준비하기보다는 맨 앞에 전지를 붙여서 언제든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도록 마인드맵 할 수 있는 전지 한 장을 칠판에다가 붙여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포스트잇이나 빈 종이를 갖다 주고 중간중간 필요한 어떤 내용 그리고 좀 공지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그 종이에 적어서 그 종이에 붙일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전지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금까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을 했는지 중간 체크하는 과정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보다 내가 이 회의 그리고 내가 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도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과 24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바이트와 그리고 12번 들어온데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그 설명이 잘 전달된다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편입니다. 하지만 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잘 표현하지 않는다면 개념 정립이 잘 안 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그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꼭 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어떤 말로 설명하는 시간은 그 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해 볼 필요도 있지만 마지막에 바로 24번입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발표회를 준비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개념을 청중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때 배웠던 프로젝트에 관한 여러 개념들을 장기 기억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학습을 이끌기 위한 26가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활동을 설계할 때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에 대한 6가지 단계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 단계를 기본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 아까 이야기한 기본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이 기본 지식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을 학습하고 사례를 알아보는 지식 쌓기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앞서 배운 정보와 구체적인 지식을 또래 친구들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3단계로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토론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을 관찰해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가설을 격려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네 번째 단계로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진짜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시간을 다섯 번째 단계로 잡았고요. 이러한 아이디어가 잘 설계가 되어서 잘 구현이 되었다면 마지막 단계로 발표회를 꾸려보라고 한번 이렇게 교육과정 설계를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26가지에 대한 가이드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제시한 이런 6가지 단계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그 단계에 좀 주로 들어가면 좋을지를 고민해 본다면 보다 이미지화, 구체화시켜서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학습 가이드도 여러분들께 도움 되었길 바라며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7번째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우리 다음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서 만나요. 안녕.